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가장 공통된 주장은 빈곤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상대적으로 행정비용이 덜 들며 가장 직접적이고 투명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주장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해 기본소득이 기본적인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는 훌륭한 방법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 점이 중요한 까닭은 오늘날 시장 지향의 전 지구적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불안전의 원천은 경제적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리스크와 반대로 이 불확실성은 전통적 형태의 보험을 무력하게 한다. 잘못 설계되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기본소득 체제는 기존 사회보장 제도보다 사람들을 더 나쁜 처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잘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점이 기본소득에 내재된 성격은 결코 아니다. 빈곤. 지구화 속에서 시장 경쟁의 생활 수준이 점차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절대적 빈곤은 줄어들었지만 많은 나라에서 빈곤율, 즉 빈곤 속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은 높아졌다. 게다가 2007년에서 2008년 경제위기 이래 널리 채택된 지구화와 긴축 정책에 따라 산업화된 여러 나라에서 수백만 명이 절대적 빈곤으로 떨어졌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하는 미국에서는 300만 명의 아동을 포함한 150만 가정이 1인당 하루 $2 이하의 현금 소득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과 앤 케이스가 증명했듯 미국에서는 자살, 처방, 약물 및 불법 약물의 과다 복용, 알코올 남용 등으로 절망의 죽음이 늘어나고 있다.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지만 유럽과 일본에서도 유사한 모양새다. 현재의 흐름을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세계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분명 부유하지만 가까운 장래의 소득 빈곤이 사라질 것 같지 않다. 21세기에 부유하다고 하는 많은 나라에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났으며 노숙인의 수는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이는 모든 정부가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드러낸다. 지구화와 시장 유연화 정책은 지구화에 의해 촉발되었거나 지구화와 연관되어 일어난 기술혁명과 결합해 프레카리아트를 양산해왔다. 이 만성적 불안전 속에 온갖 권리를 상실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 경제가 회복될 것 같진 않지만 설사 회복되더라도 프레카리아트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지 못할 것이다. 확실히 프레카리아트는 21세기의 첫 20년 동안 이득을 보지 못했다. 프레카리아트는 확실히 성장해서 상대적 손실을 보았다. 성장에서 나온 이들이 금권 정치가, 엘리트, 살라리 아트에게 전부는 아니더라도 불균형하게 많이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맞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오래된 방안, 일이 빈곤에서 탈출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는 점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역효과를 내기까지 한다. 정부는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노동보호를 약화시킴으로써 일자리 수를 늘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불안전한 상태로 내몰고야 만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사람들이 늘어나 그런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치가들을 응징하게 될 것이다. 부유한 산업 국가들을 아울러 전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일자리는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실질적 관점에서 가격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발전한 나라들의 평균 임금은 30년 이상 정체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프레카리아트에게 임금은 실질 가치라는 면에서 계속 하락해왔으며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 한 번의 작은 불행이나 실수, 사고 때문에 이들은 실질적 빈곤에 떨어질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상대적 빈곤과 경제적 불안전에 놓이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꾸준히 늘어나는 세금 공제와 법정 최저임금은 이런 경향을 막지 못했다. 고장난 것은 소득 분배 체계다. 기본소득은 다른 대부분의 대안과 달리 수급자에게 낙인을 찍거나 그들을 탄원자로 만들지 않으면서 빈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수많은 연구에서 보듯 자산조사의 기초에 타깃을 설정하는 복지에 수반되는 낙인은 실질적 필요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두려움, 무지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한다. 고유한 단점이 분명한 이런 제도를 정치가들이 계속 지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보편주의적 제도와의 차이점이 캐나다 마니토바주 도핀에서 시행된 민컴 실험에서 드러났다. 실업자를 비롯해 소득이 낮은 많은 사람들이 모종의 낙인 때문에 표준적 복지는 신청하지 않았지만 무조건적 최저소득은 기꺼이 받았다. 무조건적 최저소득은 저임금 노동자, 실업자, 수급자의 차이를 두지 않았다. 실험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민컴 지급을 환영하는 이유로 독립성을 느낄 수 있고 자산조사에 기초한 복지와 연관된 사생활 침해 및 비하 과정을 겪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사생활 침해 및 비하 과정은 가족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준다. 또 다른 누군가는 민컴이 캐나다 사람들을 믿어주고 남자든 여자든 자존심을 살려준다고 했다. 또한 기본소득은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성질 때문에 복지를 받을 만한 빈민과 받을 수 없는 빈민을 구별하는 표준적인 공리주의적 장치가 없다. 도덕주의적 정치가들이 사용하는 그 장치는 자의적이고 불공평하며 시행하는 데 터무니없이 많은 비용이 든다. 일단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는 일이 먼저 돼야 한다. 낙인을 이용해 필요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수당을 신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회정책 입안자들은 사람들을 복지를 믿을 만한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범주화하는 볼성 사나운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기본소득이 빈곤을 줄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 한 가지 이유는 빈곤의 덫을 극복하고 불안정의 덫을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낮은 수준의 국가수당을 받는 사람이 수당을 받다가 저임금 일자리로 옮겨갈 경우 실제로 80% 이상의 한계세율에 직면한다. 이는 공식적인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들어가는 교통비, 보육료 등 다른 비용을 고려할 때 그 비율은 더 올라간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에서 한계세율은 여전히 더 높다. 중간 계급이 그렇게 높은 한계세율에 직면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고소득자라면 40%가 넘는 세율이 부과될 경우 세금을 회피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논평자들은 수당에 머무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2배 이상의 한계세율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일자리를 갖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을 약탈자라거나 이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들먹인다. 우파 자유지상주의자건 좌파 자유지상주의자건 업무상 지위나 기타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에 내재한 빈곤의 덫을 제거할 것임을 인정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대한 인센티브가 늘거나 자기 자본을 사용한 리스크가 큰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빈곤의 덫 이외의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수당 지급이 늦어지는 점 또한 단기직이나 임시직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불안정의 덫이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다. 현대의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한 조건부 수당의 복잡성 때문에 수급 자격을 얻더라도 즉시 지급받는 경우는 드물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 지원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방대한 문서를 채워 넣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후에도 수당을 계속 받으려면 그런 비하적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한다. 이 같은 위험 낙심 때문에 복지 신청을 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이런 체제를 옹호하는 이들은 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수당이 필요 없거나 자격이 안 됨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열변을 토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수당을 얻는 사람은 수당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 자격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임시직이나 단기직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 장애수당을 받는 어느 영국인의 증언을 살펴보자. 수년 전 건강이 많이 좋아졌을 때입니다. 한쪽 뇌는 어서 빨리 노동세계로 들어가 내 삶을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쪽 뇌는 관료제의 고질적인 난점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른 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중대한 소득을 포기한다거나 노동연금부에 가서 거짓말을 하자니 난감했습니다. 나는 결국 잃어버린 수당을 만회하기 위해 얼마간 너무 고생하며 일했습니다. 병이 재발했고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권리로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최악의 빈곤의 덫과 이러한 불안정의 덫을 제거할 것이다. 기본소득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수반되는 도덕적 해이, 이를테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 예를 들어 일자리를 갖는 것을 하지 않게 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지하경제로 들어가는 부도덕한 일도 줄어들 것이다. 사람들이 지하경제로 들어가는 이유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는 경제로 들어갈 때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을 빈곤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내세워야 하는가? 최초로 지급되는 금액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역공을 받을 수 있다. 기본소득이 빈곤을 없앨 만한 수준으로 설정된다면 재정적 어려움이 너무 커져서 대중적 정치적 상상력에 호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적절히 설계된 기본소득이라면 빈곤선이나 빈곤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빈곤의 깊이뿐 아니라 빈곤의 범위, 즉 상대적 빈곤을 겪는 사람들의 수까지 줄일 수 있어야 한다. 기본소득은 빈곤을 없애지 못할 것이다. 어떤 정책도 그 자체만으로는 빈곤을 없애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빈곤 언저리의 모든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빈곤의 위협을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싱크탱크인 컴파스는 기존 복지수당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매주 모든 성인에게 71파운드, 연금생활자에게 51파운드, 아동에게 59파운드를 지급하는 이행기 보편 기본소득 제도가 2015년에서 2016년 기준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계산했다. 소득 하위 5분 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10명 중 6명이 20% 이상의 이득을 얻으며 아동 빈곤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물론 이 수치는 예시에 불과하지만 적은 금액의 기본소득으로도 빈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